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5월 인구 동향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큰 폭의 변화가 있었어요. 출생아는 2달 연속 늘었고 결혼 같은 경우는 역대 최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지금 출생아 수는 19,54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 증가. 그리고 혼인 건수 같은 경우는 2923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6%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들도 YTN 같은 경우는 희망이 보인다. KBS 같은 경우는 반전의 청신호냐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느끼기에는 아직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금 전년 동월 대비해서 지금 3월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3, 4월 같은 경우는 2.8, 5월 같은 경우는 2.7, 그래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누계비 합친 거는 아직은 반등 못했어요. 2.9입니다. 그런데 2022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4, 2023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7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누계비로 봤을 때는 일단 하락은 하고는 있는데 하락률이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월, 5월은 2달 연속 반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올해 1월 같은 경우는 출생아 수가 21,442명이었어요. 그런데 2월 달부터 2만 명대가 깨졌는데 4월 달, 5월 달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반등을 했다고는 하지만 2만 명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기저효과.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혼인이 많이 미뤄졌죠.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혼인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혼인하고 아이를 낳다 보니까 기저효과가 발생한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통계청에서 예상하기로는 학계 출산율이 0.68 정도로 예측을 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지금 트렌드로 보면 0.70을 깨냐 안 깨냐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지금 7개월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일단은 고무적인 거라고 한다면 지금 2달 연속 증가한 거는 2015년 10월 달과 11월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일단 반등을 했습니다. 기저효과가 있긴 하지만 하여튼 반등한 거는 좀 고무적인데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번에 혼인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2923건. 전년 동월 대비해서 21.6%. 4월 달에도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24.6. 지금 5월 달은 21.6. 지금 누계비로 보면 1월부터 5월까지는 8.7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2022년은 마이너스 0.4, 2023년은 1.0% 늘었어요. 2023년 같은 경우는 국내 혼인 건수는 줄었지만 국제 결혼이 늘어나가지고 1.0% 반등을 한 거거든요. 그렇고 일단 트렌드는 그래요. 국제 결혼은 증가세, 국내 결혼은 하락세예요. 그런데 국제 결혼이 늘어난 걸로 갑자기 21.6이 나올 수는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다른 요인이 있었던 겁니다. 통계청에서도 밝혔는데 한번 내용을 보시죠. 자, 5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이 통계 작성이 1970년부터 작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5월달 기준으로 한다면 역대 최대 증가율이에요. 역대. 그러면 거의 50년 이상 이렇게 큰 폭의 증가율은 없었다는 거예요. 통계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결혼 페널티를 완화하는 정책이 나오는 것도 증가 요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 국제 결혼은 늘은 것 같고요. 국내 결혼은 저는 안 늘었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즉 미루었던 이미 결혼은 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거 혼인을 한 것이 아닌가, 신고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결혼 페널티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하면서 오히려 뭐 각종 제도에 있어가지고 불리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월 25일에 이런 특히 청약제도거든요. 청약제도 관련해가지고 변경이 되었어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존 같은 경우는 부부가 동일한 청약을 개별 신청해서 당첨이 되면 둘 다 무효 처리됩니다. 둘 다 무효 처리. 이거는 좀 저도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걸 왜 둘 다 무효 처리를 하죠? 그런데 이거를 앞으로는 모든 지역의 일반 및
특별 공급에 부부가 개별 청약이 가능한 걸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당첨이 되는 경우에 먼저 신청한 것이 유효할 수 있도록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청약 통장을 부부 모두 가지고 있으면 유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리한 점이 없어지고 오히려 유리해진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기존 같은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청약에 당첨된 적이 없더라도 본인이, 그런데 배우자가 기존에 결혼하기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거나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으면 특별 공급을 신청할 수가 없었어요. 배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혼인신고를 안 한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게 관계없는 걸로 노상관.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시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및 청약 당첨 이력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리한 점이 해소된 거죠. 또 세 번째,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어요. 기존에는 2인 가구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에 청약을 신청하려면 월 평균 소득 140%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맞벌이를 하게 되면 이게 초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리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안 한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소득 기준이 완화가 된 것도 있고, 그리고 혜택이 생긴 것도 있어요. 이거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합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합산이 안 됐어요. 그런데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까지 합산해 줌으로써 최대 17점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당첨 확률이 올라가죠. 이거 같은 경우는 베네핏이 생긴 거죠. 이게 3월 25일에 발표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에 24.6, 5월에 21.6이 반등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출생아는 2달 연속 늘어나서 고무적이긴 합니다만은 기저효과 영향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분위기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하락률은 둔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락률은 둔화되고 있어가지고 작년은 7.7이었는데 지금은 6개비로 2.9까지 줄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개선은 되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중요한 거는 비율보다는 출생아 수잖아요. 근데 2만 명이 지금 깨진 게 4개월 연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2만 명대 회복이 되는지가 관전 포인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올해 합계 출산율 같은 경우는 통계청 예상은 0.68 정도였는데 작년은 0.72였죠. 지금 0.7을 깨냐 안 깨냐 아마 거기서 판가름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리고 혼인 같은 경우는 지금 국제결혼은 작년에 많이 늘었죠. 이거는 추세적인 흐름일 겁니다. 통계청에서 발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내년에 확인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국제결혼이 많이 늘었을 것 같고, 그리고 국내 결혼이 지금 미루어졌던 거 말고 새롭게 많이 늘어났을까? 이거는 따로 분류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특별히 반전 모멘텀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내 혼인은 오히려 하락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결과적으로는 혼인 건수가 크게 증가했지만 이거는 제도 변경에 따른 어떤 일종의 착시 현상이기 때문에 혼인이 진정으로 반등하는지는 좀 장기간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